지금부터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입니다. 공공조달을 통한 보훈복지단체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은 국정과제인 맞춤형 고용복지 구축 지원을 위해서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제도를 경쟁과 성과 지향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보훈복지단체 지원은 국가에서 생계비 등을 직접 지원해주는 금융지원 방식과 생산활동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계약법령은 공공조달 분야에서 수의계약을 허용해서 국가 유공자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간접 지원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도 이 국가의 직접 지원보다는 자립을 통한 간접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간접 지원은 예를 든다면 물고기를 직접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그 방식입니다. 이 간접 지원 방식이 오히려 그 직접 지원보다는 구성원들의 자긍도 높여주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사기도 높은 그런 장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조달청이 2000년부터 물량 배정을 통한 수의 계약을 체결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그 장기적으로 발전은 이 경쟁 방식을 도입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보훈복지단체 의견도 수렴하고 연구 용역도 한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훈복지단체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원칙하에서 진입 문턱은 낮추고 그 대신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이런 걸 그 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 완화를 위해서 이 단체 수의계약 대상 물품을 저희들이 그 배정해주고 있는데, 지금은 중기간 경쟁 물품으로 해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반 물품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중기간 경쟁 물품은 204개 지금 제품입니다. 또 그 납품 실적도 저희들이 공공기관 납품 실적만 인정했는데, 이거 민간 납품 실적까지 인정을 하고, 이 다수 공급자 계약, 저희들은 마스라고 부르는데, 이 보훈복지단체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 저희 공공시장에 들어와 있는 이게 그 생산품에 대해서 이 판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중기간 경쟁 제품 입찰 시에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경영상태 평가를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보훈복지단체에다 이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인도 평가 시에도 이 고시금액 이하는 1.25점,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0.5점 이렇게 우대해 줄 이렇게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보훈복지단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단체 간 제한 경쟁 입찰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게 저희들이 그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을 하려면은 수요기관에서는 그걸 좀 특정 단체를 이게 지정을 해주면은 취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단체 간의 제한 경쟁을 실시함으로써 이게 그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때는 수요기관이 그 제한 경쟁을 원하고 또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중후부처에서 수입사업 승인을 해주고 직접 생산하기를 받은 이런 단체인데, 이 방식은 지금 5천만 원 이하는 이미 견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보훈복지단체 배정물품도 여기에 대해서 그 견적 경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 종합 쇼핑몰의 그 전용몰을 구축해서 이 단체 생산품만 별도로 이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이 일부 단체가 이제 규정 위반이라는 거 사업 취소돼서 배정이 취소된 물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배정받고 있는 단체한테 이렇게 배정을 해줌으로써 그 수준을 유지해 줄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그 현대에서는 제일 지금 어려운 게 중증장애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은 수의계약 해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봤더니 이분들이 그 생산에 이제 하는데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계약 처리하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이 복지부에 보면은 이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든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금 현재 그 협동조합처럼 이분들이 저쪽 그 장애인 그 단체들을 대신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대금을 받아가고 이런 그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이렇게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미 그 들어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평가를 좀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 이행 단계에서 그분들이 실제 이행하는 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단체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좀 부실한 단체에서는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수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생산 능력이라든가 기술력, 사회적 약자 채용, 계약 이행 실태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최우수 하나, 우수단체 2개 이렇게 총 3개의 단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우수단체인 경우에는 직접 생산 실사를 2년간 면제해주고 물품 교체 시에도 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실적 안 내도 되도록, 그리고 조달 청장 보상도 주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부실 납품 이행 때문에 수요기관들이 많이 이걸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가해가지고 부실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납기를 준수하는지, 수요기관 만족도, 그 다음에 하자 발생,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가지고 일정 수준, 저희들 한 60점 정도 보고 있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도 축소하고, 직접 생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사도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불법적 하청 생산, 이런 부분이 신문에도 왕왕 나타나고 있는데, 무작위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하고, 두 번째는 지금 국세청의 자재 구매 내역, 또 한전의 전기료 납부 영수증, 이런 걸 받아서 직접 매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니터링이 지금 상당히 될 걸로 봅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해서 보험복지단체가 장기적으로 자립을 하는데 이거 지원을 하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 직접 생산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고, 또 우수단체에게는 이게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부실단체에 대해서는 부정당 제재를 통해서 공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은 저희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이 예. 저는 뭐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는데 예.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현재 워낙 이 보훈단체들이나 이 단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예. 생산 능력이나 뭐 품질 담보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어떤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겠는가. 저희들 생각은 어느 정도 좀 기반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54개 단체를, 큰 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전부 직접 거기 명의대의 실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0개 단체를 드러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 그것들은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주무부처에서 그 뒤에 조금은 속말로 하면 이잡듯이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직접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구성원들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면서 제대로 돌아가는 단체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그런 기반은 됐는데 앞으로 그 구성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정부 물품을 받아서 제대로 만들기만 하면은 이게 수요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좀 저쪽에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는 좀 됐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1차 이제 그런 건 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명의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였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정리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예. 저는 좀 반대로 좀 질문할게요. 예. 이번에 일단은 뭐 여기 보훈단체에서 했다는 뭐 이렇게 같이 협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냥 보훈단체 이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당근을 어떻게 주셨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은 그 물량 배정을 해서 수의계약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보훈단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이제 수주 기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경쟁 입찰 참여 시 수주 기회를 제고한다면서, 소기업 소상공인에 부여하고 있는 경영평가 30.5고, 또 신인도 평가 시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우대 조건을 이렇게 같이 적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역으로, 예. 지금 소상공인들도 힘든데 이 사람들도 밥그릇까지 또 빼지 않나 이런 좀 우려도 생기네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의계약 위주 방식이 되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수요기관에서 이 단체로부터 물건 사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수의계약 사유서를 저희들한테 이렇게 기관장이 확인해서 보내거든요. 그것이 11년 같은 경우는 한 55%.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8대2로 되게 운영을 하는데요. 한 8 정도는 경쟁시장에서 사고, 20% 정도는 이제 그 제품들이 저희들 한 45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들 20%는 해당 단체에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서 주는데, 그것이 715억에서 한 45%, 55대 45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대 4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의하신 부분, 소기업 소상공인하고 같이 주면은 그 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인데요. 저희들 지금 이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포션이 전체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소기업 소상공인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한 80% 정도가 거의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중에서 저희들은 그 물량 중에서 소기업 소상공인이 하는 물량은 가급적이면 소기업 소상공인한테 먼저 해주자. 이게 지금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이 지금 보훈복지단체가 지금 현재 저희들 한 0.7%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물량을 거의 해준다고 해서 전에 80%를 차지하는 중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이 이렇게 조금 전환되는 효과가 있지,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이 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기업 소상공인도 지금 파이가 적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이 늘리는, 거기다 플러스해서 창업기업까지 해서 늘리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거는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보훈복지단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원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복지 차원에서 예. 추진이 되는데, 이게 단체 간 수익 제한 경쟁 입찰이 될 경우에 이게 또 제가 그냥 쌓이다 보면 일부 단체들 같은 경우에 분량을 받지 못해서 청소하는 여러 어려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약간 느낌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이걸 전체로 붙이면 큰 단체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겁니다. 자본력과 그 다음에 경험이 많은. 그래서 수요기관이 판단해가지고 이 물품은 여러 단체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견적 경쟁을 해서 그 단체를 선정해 주세요 하면은,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특정 단체를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아예 일반 경쟁을 돌려버리든가 자체 구매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단체 중에서 저쪽이 경적 경쟁을 해서 주면은 오히려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한 게 아니고 일단은 먼저 할 때는 수요기관이 원하는 부분, 그 부분부터 해서 지금 자체 돌리고 있는 걸 먼저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좀 늘릴 것인지는 다시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이상으로 구매사업국장의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